오늘은 이전부터 꾸준히 요청을 해주셨던 바디 트래킹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자 앱 디자이너의 개발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동안 논문도 쓰고 이직도 하고 좀 적응하고 컨퍼런스 발표하고 이거저거 현업을 열심히 하다가 조금 많이 영상이 늦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전부터 꾸준히 요청을 해주셨던 바디 트래킹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파크 AR로 하는 방법은 저희 디자이너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저는 유니티로 어떻게 바디 트래킹을 구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마 자료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공식 문서나 공식 GitHub 통해서 알아본 정보를 토대로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아셔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디 트래킹은 A12 칩이 있는 iOS 13 이상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안드로이드가 아직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AR 코어 자체에서 바디 트래킹을 아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언젠가는 AR 코어도 바디 트래킹을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때는 유니티의 AR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AR 코어의 바디 트래킹을 구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AR 킷 대상으로 애플 디바이스를 가지신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디 트래킹을 실습을 하게 될 거고요. 영상 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안 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 점 알려드리고요. 혹시 하시다가 좀 되는 디바이스가 있거나 만약에 안 되는 디바이스가 있다 하면은 댓글로 좀 정보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사용자들도 한번 보고 내 디바이스는 되는 디바이스구나, 안 되는 디바이스구나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집단 지성을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는 2D 바디 트래킹이랑 3D 바디 트래킹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2D 바디 트래킹을 한번 실습을 할 거고, 그 이후에 3D 바디 트래킹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딩 안 들어가고 쉬우니까 그냥 쭉쭉 봐주시고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유니티를 켜고 AR 프로젝트 세팅을 해줄게요. AR 프로젝트 세팅하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AR 세션과 AR 세션 오리진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디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바디 트래킹을 하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컴포넌트를 AR 세션 오리진 쪽에 일단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시고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찾아줍니다. 이 AR 휴먼 바디 매니저를 추가를 해줄게요. 이 컴포넌트는 사람의 바디를 인식하고 그 위치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필드를 보시면은 포즈 2D와 포즈 3D, 그리고 포즈 3D 스케일 에스티메이션, 휴먼 바디 프리팹 이렇게 4가지가 제공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필드들은 사람의 바디를 2D로 인식할 건지 3D로 인식할 건지 스케일 에스티메이션 기능을 사용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언체크로 입력을 받고 있고요. 이 휴먼 바디 프리팹 같은 경우는 그 사용자의 바디가 인식되었을 때 그 인식된 위치에 이 객체를 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리팹입니다. 일단 복잡한 거 없이 사람의 바디가 제대로 인식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컴포넌트만 그대로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 바디 프리팹에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올려줄게요. 코딩은 필요 없고 바로 이 컴포넌트만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3D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일단 empty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이름을 바디 앵커 이런 이름으로 정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 하위에는 3D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냥 큐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SF 부분에 프리팹 폴더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생성한 바디 앵커
포지션 값은 0으로 옮겨주고 이 바디 앵커 값을 프리팹화 해줄게요. 이렇게 끌어당기면 프리팹 폴더 내에 바디 앵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이어라키에선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게요. 바디 앵커 보면은 왠지 사이즈가 좀 클 것 같아서 사이즈를 0.1, 0.1 아니다 0.3, 0.3, 0.3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리고 흰색은 좀 눈에 안 띌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 중에서 아무거나 색깔을 입혀봅시다. 이렇게 다시 씬으로 돌아오시고요. AR 세션 오리진의 휴먼 바디 프리팹 쪽에 방금 만든 바디 앵커 프리팹을 그대로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빌드한 타겟 디바이스가 바디 트래킹을 지원하는 디바이스라면은 그 사람의 바디 한가운데 이 바디 앵커라는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어서 따라오게 될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포즈 3D를 언체크하고 포즈 2D만 체크한 상태로 빌드를 하게 되면 아예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D는 체크하지 않더라도 3D는 체크를 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사람의 바디가 인식이 되면은 바디의 오리진 값, 즉 그 바디의 중앙 쪽에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게임 오브젝트는 아까 저희가 컴포넌트에 프리팹으로 등록을 해놨던 바디 앵커죠. 바디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더라도 이 게임 오브젝트가 자연스럽게 트래킹되어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앞쪽으로 가더라도 뒤쪽으로 가더라도 잘 따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몸을 틀었을 때 큐브가 움직이는 걸 봐서는 로테이션 값도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바디 트래킹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컴포넌트 하나 추가해서 바디 트래킹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되게 간단하고 코딩도 하나도 안 해서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약간 한계가 있죠. 이쪽 바디 프리팹 쪽에 오브젝트를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이 오브젝트가 항상 바디의 오리진 값, 그러니까 바디의 중앙에만 위치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AR 컨텐츠를 제작을 해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바디 프리팹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코드 레벨로 직접 똑같은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코드로 제어를 할 수 있다면은 뭐 오프셋을 줘가지고 이 게임 오브젝트가 뜨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 레벨로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오늘 코딩 안 한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만 해서는 조금 너무 단순한 것 같네요. 그래서 코딩을 살짝만 좀 깔짝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크립트 추가해서 코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 AR 공부를 접근해야 될지 막막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R 휴먼 바디 매니저가 AR 바디 트래킹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스크립트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에디트 스크립트를 눌러보면은 유니티 AR 파운데이션에서 개발되어 있는 트래킹 관련된 코드들이 쭉 보입니다. 여기 주석에 각각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나와 있어서 주석만 쭉 보더라도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코드로 보기는 조금 불편하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공식 문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AR 공부할 때 공식 문서를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AR 휴먼 바디 매니저 이 클래스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프로퍼티로는 뭐 게임 오브젝트 네임, 2D 에스티메이션을 이네이블을 할 건지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네이블 할 건지 스케일 에스티메이션 이네이블 할 건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사용했던 휴먼 바디 프리팹도 위치해 있고요. 좀 저희가 UI상 체크, 언체크 해서 사용했던 기능들이 이쪽 클래스 내에 필드로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봐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건 메소드 쪽이에요. 이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선 이 메소드 쪽을 잘 봐주시면 됩니다. 메소드를 보니까 휴먼 바디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받아올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받아오는 값은 AR 휴먼 바디라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함수일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그래서 AR 휴먼 바디 안에 들어가 보면 또 AR 휴먼 바디 클래스에 대한 문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예측된 하이트 스케일 팩터 값, 그걸 알 수가 있고 조인트에 대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리고 포즈 값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포즈 값은 휴먼 바디의 오리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중심 값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의미고요. 이 정도네요. 결국 그러니까 저희는 이 컴포넌트를 통해서 조인트 값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 중앙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인트 값은 나중에 사용을 할 거라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고요. 아까 다시 AR 휴먼 바디 매니저 문서로 돌아와 볼게요. 아래 쭉 보면은 또 get human body pose 2D joints, 그러니까 2D로 바디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그 조인트 값을 얻어올 수 있다는 함수인 것 같고요. 뭐 쭉쭉 봤을 때 저희에게 필요한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이벤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Human Body Change, 이 이벤트를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인식되는 사람 바디 값에 뭔가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콜백 함수로 받아서 저희가 코딩을 해줄 거예요. 다시 유니티로 돌아올게요. 여기서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해 줍시다. 컴포넌트 이름은 뭐 AR 바디 트래커,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 볼게요. 정리를 위해서 스크립트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 스크립트 파일을 옮겨줄게요. 자, 여기서 에딧 스크립트를 눌러서 코드 창을 띄워볼게요. 스타트 업데이트 이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해줄게요. 일단 아까 전에 바디 프리팹을 이렇게 입력으로 받아줬잖아요. 저희가 만든 AR 바디 트래커라는 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하게 프리팹을 입력으로 받아줄게요.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게임 오브젝트 이름은 바디 프리팹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바디 트래킹을 하는 컴포넌트, 그 클래스가 AR 휴먼 바디 매니저였으니까 AR 휴먼 바디 매니저도 받아올게요. 휴먼 바디 매니저. AR 파운데이션을 위에 유징으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디 프리팹을 인스턴스화해서 저장을 할 게임 오브젝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바디 오브젝트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이렇게 필요한 변수들을 선언을 해줬고요. awake 함수에서 휴먼 바디 매니저에 대한 컴포넌트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R 휴먼 바디 매니저 get component AR 휴먼 바디 매니저. 어차피 동일하게 AR 세션 오리진에 있는 스크립트라서 그냥 바로 get component로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이벤트를 전달받기 위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void on human bodies changed, 이걸로 만들어 줄게요. 들어가는 아규먼트 값은 AR 휴먼 바디스 체인지드 이벤트의 아규먼트, 이 값이 들어가주면 되고요. 그대로 복사해와서 이벤트 아규먼트,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만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이벤트 함수에서 뭐 바디가 추가가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제거가 되면은 저희가 콜백 함수로 전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코딩으로 해보면 for each 문을 사용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여러 개의 휴먼 바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휴먼 바디
이렇게 이벤트 아규먼트에서 어떤 사람 바디가 추가가 되었다 하면은 이 포문을 돌아줄 거고요. 새로운 바디가 인식이 된 거니까 바디 오브젝트에다가 저희가 인스턴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프리팹으로 받았던 바디 프리팹을 인스턴스화 해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인스턴스화 하는 게 아니라 바디의 위치에 저희가 인스턴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폼 값으로는 휴먼 바디에 트랜스폼 데이터를 넣어줄게요. 좀 더 이거 명확하게 써드리는 편이 낫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AR 휴먼 바디를 리턴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받지 말고 AR 휴먼 바디로 받을게요. 이 AR 휴먼 바디에는 아까 잠깐 봤듯이 포즈 값, 그리고 예측되는 높이 스케일 팩터 값, 그리고 조인트 값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디가 추가되면은 이렇게 인스턴스화가 될 거고요. 바디가 추가되는 시점 말고도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는 그 업데이트 되는 위치에 저희가 만든 게임 오브젝트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순간도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인식되는 바디가 없을 때의 경우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이치몬으로 돌려줄게요. 동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무브 됐을 때 이제 이벤트는 받았으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함수 안에만 채워주면 돼요. 처음에 바디가 추가됐을 때는 인스턴스화 했으니까 업데이트 됐을 때는 이 바디 오브젝트의 위치를 업데이트 해줄게요. 바디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은 저희가 인식된 휴먼 바디의 트랜스폼에서 얻어올 수 있겠죠?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을 그대로 넣어줄 수 있겠고요.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 값도 같이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휴먼 바디의 트랜스폼에서 로테이션 값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거고요. 또 저희가 스케일 값도 있죠?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 값을 휴먼 바디의 스케일 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무브 됐을 때 인식된 휴먼 바디가 사라졌을 때는 디스트로이 해주면 되겠죠? 생성된 바디 오브젝트를 디스트로이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예외 처리를 위해서 바디 오브젝트가 널이 아닌 경우 이 경우에만 업데이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디스트로이 할 때도 바디 오브젝트가 널인지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벤트 함수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짜봤고요. 이제 이벤트 함수 등록을 해줘야 되겠죠? onEnable이랑 onDisable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외부에서 이거 체크를 했을 때는 onEnable이 되고 체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onDisable이 됩니다. 그래서 onEnable인 경우에 이벤트를 등록을 해줄게요. 이벤트 등록은 휴먼 바디 매니저에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눌러보면은 아까 가이드 문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벤트 함수가 있어요. 휴먼 바디스 체인지드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휴먼 바디 매니저 휴먼 바디스 체인지에 저희가 만든 on 휴먼 바디스 체인지드 함수를 등록을 해줄게요. 그리고 disable에서는 이벤트 함수를 해제해 주기 위해서 on human bodies changed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이게 다예요. 되게 간결하죠? 이제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 볼게요. 저희가 만든 바디 프리팹이 이렇게 노출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 아까 저희가 만든 프리팹을 다시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빌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이쪽에다가 바디 앵커를 추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거랑 똑같으면은 사실 어렵게 코드로 짜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소소하게 오프셋을 그냥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디의 중앙에 객체가 뜨니까 좀 모양이 흉해 보여서 오프셋을 줘서 내 모음 기준으로 XYZ 값을 조금 변화시켜서 게임 오브젝트를 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리얼라이즈드 필드로 받아볼 거고요. 벡터 데이터를 받아볼게요. 이름은 뭐 대충 오프셋이라고 지어볼게요. 뭐 포지션 값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더해주기만 하면은 인식된 내 몸 기준으로 그 특정 오프셋만큼 떨어진 위치에 게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이거는 일단 단순하게만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코드 레벨로 컨트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프셋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오프셋의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뭐 X축으로 한 0.4 정도? 아니 0.3 정도 멀리 하고 Y축으로 0.5 정도, 그리고 Z축은 그냥 뭐 마이너스 0.2 정도로 설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빌드를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디의 중앙이 아닌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바디 앵커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빌드를 해볼게요. 아까 실습에서는 바디의 오리진 쪽에 게임 오브젝트가 무조건 위치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짜서 바디 트래킹을 함과 동시에 원하는 게임 오브젝트를 바디 중심으로 어디에 위치시킬 건지 오프셋을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X축으로, 그리고 Y축으로, 그리고 Z축으로 오프셋을 줬기 때문에 그 위치만큼 객체가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바디를 트래킹하며 따라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짰는데도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더 유연성 있게 코드를 한번 짜봤고요. 아까는 바디 트래킹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스피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스피어 말고도 가지고 있는 3D 오브젝트가 애니메이션이 있다, 아니면 좀 더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등록을 해서 좀 더 재밌는 AR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디자이너님이 만들어주신 기업디 캐릭터를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이렇게 잘 움직이고 바디에 따라서 제 앞쪽에 위치한 상태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한계점이 좀 있는데요. AR 키트의 바디 트래킹이 후면 카메라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람 인식하는 것도 한 명밖에 없기는 한 상태예요. 그래서 두 명 모두를 다 인식을 하진 않고 한 사람만 인식을 해가지고 따라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아마 AR 키트 알고리즘이 좀 고도화되면서 변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와 이 바디 트래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좀 재미있는 AR 바디 트래킹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해봤는데요. 일단 사람의 바디를 인식하고 그 바디의 위치를 추정을 하고 그 위치에 특정 3D 오브젝트를 배치를 시켜서 바디 트래킹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심플해서 아쉬우셨나요? 이게 막 움직이면은 그 움직이는 모양대로 3D 캐릭터와 함께 움직이는 이런 바디 트래킹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다음쯤에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바디 트래킹이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관절, 조인트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해가지고 각 조인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3D 객체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가볍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원하시는 바디 트래킹 컨텐츠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